네, 이어서 빈맥성 부정맥의 두 번째 파트인 심실성 빈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라마에서 흔히 이제 응급 상황일 때 심장 박동이 이상한 거를 보여주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심장 충격기로 이제 충격을 가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저희가 배울 단원인 심실성 빈맥과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단원 외에도 응급의학에서 BLS, ACLS 가이드에서도 현재 배우는 내용 중에 VT랑 VPB랑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잘 배워두면 응급의학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오스키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응급 상황 모듈에서 심전도를 읽은 다음에 이것이 어떤 리듬이고 이 상황에 어떤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세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잘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에서도 맨 처음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트리얼 프리머추어 비트였죠. 벤트리클에서도 프리머추어 비트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이것은 이제 양성부정맥 중에 하나로서 정상인에서도 발생이 가능하고 전해질이 좀 이상한다든지 아니면 디옥신에 중독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이 있는 상황에서도 좀 발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개는 무증상이지만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이런 느낌 같은 게 발생이 가능하다. 이것은 에이트리얼 프리머추어 비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R-on-T 페노메논이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QT 인터벌이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 예를 들어 하이포칼세미아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급성 허혈이 있을 때, 직전 T파에 벤트리클 프리모처 비트가 합쳐질 경우에는 VT나 VPB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고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바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CG를 봤을 때 넓고 이상한 모양의 QRS가 좀 있습니다. 아래 한번 보면 P파 그리고 QRS파, T파가 나왔을 때 갑자기 이상하게 넓은 모양의 아주 깊고 좀 넓은 형태의 QRS파가 갑자기 생성이 됩니다. T파는 여기인데 P파가 형성되지 않고 바로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깊게 형성된 것을 저희가 이제 프리머처 벤트리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성 휴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에이트리얼 프리머처 비트에서는 이제 비대상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그 예전에 사이너스 엑싯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이너스에서 신호는 형성이 되는데 주변에 신호 전달로가 이상했기 때문에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부정맥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도 대상성 휴지기가 나타났었죠. 이건 이제 SA 노드 자체는 현재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앞 전에 있던 PP 인터벌이랑 뒤에 있던 PP 인터벌이 배수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벤트리클 프리머처 비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SA 노드 자체는 초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 PP 인터벌과 후 PP 인터벌이 이렇게 배수 간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벤트리클 프리머처 비트의 치료로는 무증상은 보통 경과 관찰을 하지만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를 써볼 수 있고 논 DHP CCB 예를 들어 딜티아즘이라든지 아니면 베라팜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는 이제 3개 이상의 벤트리클 프리머처 비트 또는 심실 조기 박동이 100회 이상의 하트레이트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배웠던 R1T 페노메논이랑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장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심장을 그려보고 위쪽이랑 아래쪽을 나눠서 아래쪽이 벤트리클, 위쪽이 에이트리움이죠. 그랬을 때 T파는 현재 여기 심실 부분이 재분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실이 재분극이 되다 보면 여기가 먼저 재분극되거나 여기가 먼저 재분극되거나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재분극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부위는 막 재분극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탈분극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외의 부위는 이제 아직 재분극되는 상황이라서 탈분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멘트고요.
저희가 이런 탈분극이 가능한 상태의 심근에서 만약에 벤트리클 프리마처 비트가 생성이 된다면 이 부분은 탈분극이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벤트리클 프리마처 비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생성된 벤트리클 프리마처 비트가 여기에 부분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성된 이런 탈분극이 또 다른 벤트리클 프리머처 비트를 형성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심근 부위를 이동하면서 탈분극이 시키는 형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벤트리클 프리머처 비트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래 부분이죠. 벤트리클 타키카디아의 이런 분류인데요. 이렇게 지속이 안 되는 게 있고 지속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속 시간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의 경우에는 30초 미만으로만 발생하지만 지속성일 경우에는 30초 이상으로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이털 사인이 불안정해지고 심근 허혈의 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 벤트리클 타키카디아의 형태로도 저희가 구분이 가능한데요. 모노모픽 VT는 말 그대로 이제 한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해서 이렇게 일정한 형태의 EKG를 그린다면 폴리모픽은 여러 가지 다형 형태의 EKG 이런 QRS를 형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큰 걸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모노모픽은 뭐 이렇게 구조적 심질환과 관련이 있고 폴리모픽은 이스케믹 하트 디시즈 또는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ECG를 보면 와이드한 QRS 컴플렉스가 발생을 하겠죠. 벤트리클 오리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알랄 인터벌은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봤던 WPW에서 AF가 동반되었을 때 VFib로 발전하는 것이랑은 좀 다른 양상이죠. 여기서는 알랄 인터벌이 이레귤러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랑은 좀 감별 포인트였던 거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좀 비교적 이제 일정한 형태의 와이드한 QRS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형태가 일정하죠. 이런 것들을 모노모픽 VT라고 부르고 아래 것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폴리모픽 V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EKG 모양이 살짝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보면 좀 일반적인 EKG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QRS인 것과 T파인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캡처 비트 또는 포획 박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실 헬이라는 거에서 유도가 될 수 있어요. 방실 헬이 기억나는 것이 이제 서드 디그리 AB 블록이었죠. 서드 디그리 AB 블록에서는 이제 에이트리엄과 벤트리클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P와 QRS가 아예 따로 분리돼서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신호가 일치하면서 A에서 V까지 쭉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노멀 QRS를 발생시키는 게 캡처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퓨전 비트는 이런 융합 박동이라고 해서 이제 에이트리엄과 벤트리클에서 만들어진 것이 서로 융합하면서 생성된 이상한 QRS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심실빈맥의 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실빈맥의 치료는 사실 벤트리큘 프리머처 비트와 WPW with AF 그리고 벤트리큘 피브릴레이션 치료의 짬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분류 기준을 나누고 각각의 치료법을 보면 먼저 구조적 심질환이 없으면서 non-sustained VT 30초 미만으로 지속이 될 경우에는 무증상 시에는 경과관 처리 가능하지만 증상이 있으면 베타 블로커를 씁니다. 이것은 저희가 벤트리클 프리머처 비트 치료와 비슷했었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구조적 심질환이 있거나 서스테인드 모노모픽 VT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가 WPW에 AF가 동반된 때의 치료를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때를 돌이켜보면 AF의 치료가 저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는 레이트 컨트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리듬 컨트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WPW가 합병이 돼 있을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BB랑 CCB는 여기에서 금기라고 했었잖아요. WPW with AF에서는. 그래서 리듬 컨트롤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썼었는데 저희가 리듬 컨트롤에서는 크게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한 것과 언스테이블한 것으로 나눠서
스테이블 할 경우에는 항부정맥제를 쓰고, 그리고 언스테이블 할 경우에는 DC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바이털 사인이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프로카나마이드라든지 아미오다론 같은 항부정맥제를 쓰고, 바이털 사인이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DC 카디오 버전을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이털 사인이 언스테이블 하더라도 수축기 혈압 자체가 60 이상일 때 DC 카디오 버전을 쓴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펄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와 이런 맥박이 만져지는 정도를 비교해 놓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카로티드, 라디알, 피모랄 그리고 라디알, 이런 세 군데에서 저희가 보통 혈압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로티드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혈압이 60 이상이더라도 좀 측정이 되지만, 피모랄은 좀 더 멀리서 70 이상일 때 측정이 되고, 라디알은 80 이상일 때 측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펄스레스 VT는 그래서 카로티드에서도 만져지지 않을 경우, 즉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60 미만일 경우 펄스레스라고 하고, 펄세타일한 경우에는 6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 이상일 경우에만 DC 카디오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테인드 폴리머픽 VT,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를 보일 경우, 또는 펄스레스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0 미만일 때 모노머픽 VT가 관찰될 경우에는 디피브릴레이션이라 해서 제가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의 이런 치료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짬뽕인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를 예방하는 방법은 삽입형 뇌세동기 또는 ICD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항부정맥제를 쓰거나 아니면 RFCA를 써보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위험한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P 같은 경우에는 심실 내에 여러 부위가 불규칙하게 수축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AF와 좀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죠. 하지만 벤트리클 자체가 이제 불규칙하게 수축할 경우에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털 사인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이제 어큐트 MI라든지 카디악 데스와 같은 이런 허혈성 심질환이 있을 때, 뭐 항부정맥 약제, AF에 W가 동반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VFib을 유발할 수 있다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벤트리클 프리마추어 컴플렉스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이 점점 더 개수가 많아지면서 폴리모픽 VT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더욱 진화해서 VFib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전도 상에서는 QRS와 T8을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괴랄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폴리모픽 VT보다 훨씬 더 괴랄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잠깐 이제 EKG를 보게 되면 아예 좀 정말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웨이브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 본 폴리머픽 VT랑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적어도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성질은 있지만, 이거는 아예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고 이게 자글자글자글하게 이제 벤트리클이 뛰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제세동을 시켜야 되고, 에프네프린과 같은 것을 이제 주면서 카디악 아웃풋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이런 노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ACLS에 나와 있는 가이드에서도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이라든지 리도카인과 같은 항부정맥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으로는 저희가 앞서 봤던 이런 ICD 같은 것을 삽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실 조동은 이제 벤트리클 플러터라고 부르고요. AFL과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이제 사인 웨이브가 발생한다는 것. 앞에서는 AFL에서는 저희가 소투스 패턴이었죠. 네. 이런 톱날 형태의 피파가 관찰이 됐었는데, 저희가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VP가 비슷한 느낌으로 치료를 한다, 뭐 디피브릴레이션 같은 거 할 수 있고 에피네프린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24년 국시입니다. 73세 남자가 30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며 병원에 왔다. 혈압은 114에 78. 이건 좀 약간 스테이블한 정도고요. 그리고 맥박이 82회, 그리고 호흡이 20회, 체온이 36.1도이다. 모두 정상이네요. 가슴 청진해서 심음과 호흡음은 정상으로 들린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대. 예, 굉장히 갑자기 뭐 의식을 잃다 이런 식으로 좀 응급 상황을 시사를 하고 있죠. 응급실을 방문할 당시의 심전도와 의식 소실 당시의 심전도 모니터이다. 그렇다면 일단 사진 1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저희 배웠던 EKG 보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레이트는 저희가 정상이었죠. 하트레이트 정상이었고 저희가 다음에 봤던 게 알랄 인터벌이었죠. 알랄 인터벌 보면 뭐 한 4칸 정도로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정상입니다. 피파 볼까요? 피파. 네, 피파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 QRS 파도 어느 정도 정상인 것 같은데 뒤쪽에 ST가 약간 올라간 게 보이죠?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ST 분절이 상승한 경우에 좀 이런 MI를 시사한다. ST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T파는 또 네, 정상입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사진 2를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괴랄한 형태의 비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규칙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VP를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VP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세동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국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남자가 1시간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에 왔다.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3년 전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1년 전부터 약을 중단하였다. 좀 이런 MI의 히스토리를 지금 주고 있네요. 다음에 2개월 전부터 걸을 때 숨이 차고 네, 디스니아가 좀 있고요. 다음에 다리가 붓는다 하였다. 뭐 이데마 좀 심장 자체가 좀 약간 잘 안 뛰는 상황을 좀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트 페일리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잡고 가고 혈압이 조금 낮아요. 낮은데 엄청 낮은 건 아니고 105에 한 63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맥박은 두근거림에 시사하는 119회, 호흡 19회, 체온은 36.4도이다. 의식은 명료하고 목정맥이 확장이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를 좀 시사하죠. 그래서 라이트 하트 쪽에 좀더 페일리어를 시사하고 있고 가슴 청진에서 심음은 빠르고 규칙적이며 양쪽 등 쪽 아래 부분에 거품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폐부종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폐부종이 있다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좀 왼쪽과 오른쪽 모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자체에. 그리고 양쪽 정강뼈 오목 부종이 있다. 이것도 뭐 비슷하게 이제 이런 다리가 붓는 것을 의미하고요. 심전도이다. 치료는 뭔가? 자, 심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벌써부터 좀 이상하죠. 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하트레이트는 뭐 약간 빠르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알랄 인터벌 한번 볼까요? 알랄 인터벌 자체가 지금 한 두 칸 반 정도로 지금 계속 일정하거든요. 알랄 인터벌은 지금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피파 없죠. 뭐 확인되는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QRS가 굉장히 와이드하죠 지금. 벤트리클 오리진의 어떤 부정맥을 시사하고 있고요. 넓고 반봉 형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습니다 네. 그리고 티파는 인버티드 되어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관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QRS가 와이드하다는 거겠죠. 와이드하고 단일 형태의 리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노멀픽 VT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노멀픽 VT. 저희가 모노멀픽 VT일 경우에는 치료가 WPW랑 좀 비슷하다잖아요. 또 WPW AF 동반되었을 때 저희가 바이털 사인이 스테이블한 경우를 가지고 바이털 사인이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를 기준으로 뭐 DC 카디오 버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항부정맥제를 주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혈압이 105에 63 정도면 바이털 사인이 엄청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털 사인이 좀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이털 사인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항부정맥제를 줬어야 됐고 줘야 되는 항부정맥제는 클래스 1A랑 3였습니다. 클래스 1A는 이제 뭐 플레카나마이드 같은 게 있었고 3는 이제 아미오다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답안지를 보니까 디곡신은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베라파밀도 CCB고 클래스 4고 이래서 아니고요. 정답이 이제 아미오다론이겠죠. 프로포너놀 클래스 2 항부정맥제 아니고 아이소프로테놀 이것도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소프로테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아고니스트죠. 이것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좀 이런 토사제빵 같은 거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물이라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0년 국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세 남자가 20분 전부터 의식이 저하되어서 응급실에 실려왔다. 1시간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다. 혈압이 58에 29,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가 관찰이 되고 있고 맥박은 정말 빠른 222회, 호흡수 25회, 체온 36.1도이다. 심전도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되는가? 심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노멀 QRS는 관찰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와이드한 QRS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태는 지금 한 가지 형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모노몰픽한 VT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노몰픽 VT인데 현재 혈압이 낮죠. 혈압이 낮아가지고 보통 이제 DC 카디오랑 디핍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DC 카디오 저희가 시행하는 기준이 뭐였죠?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60 이상일 때 카로티드에서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DC를 쓸 수 있지만 60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벤트리큘 피브릴레이션에 해당되는 치료이기도 한 디피브릴레이터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혈압이 58로 지금 60보다 낮기 때문에 펄스레스 VT라고 생각을 하여 정답은 이제 제세동을 시행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런 수프라벤트리큘러 그리고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외에도 그 외의 심전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를 나가기 전에 저희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유전 질환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브루가다 신드롬 그리고 롱큐티 신드롬 그리고 HCMP가 있는데 HCMP는 저희가 이제 심근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나중에 배울 거고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브루가다 신드롬과 롱큐티 신드롬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롱큐티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토사대빵이랑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먼저 이 급사를 배우기 전에 AIVR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AIVR은 이제 가속 심실 고유 리듬 또는 Accelerated Idioventricular Rhythm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뭐 객관식 선지 같은데 좀 약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개념만 잡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큐트 MI가 있을 때 리퍼퓨전 재관리를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이 가능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SA 노드에서 발생한 신호가 심실에서 만드는 신호보다 느리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실 해리랑 관련된 서드 디그리 AB 블록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PP 인터벌이 있는데 PP 인터벌과 지금 QRS 인터벌이 현재 지금 굉장히 지금 다르죠. 따로따로 노는 것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이 점진적으로 발생되고 정료된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현재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약간 와이드한 QRS를 보이는 약간 벤트리클 타키카디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와이드한 QRS를 보이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IVR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트레이트 자체가 60에서 100회이기 때문에 VT는 이제 100회 이상이라서 좀 이런 것들로 좀 감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메이커 페일리어가 있을 경우에는 심실에 이스케이프 리듬이 발생하면서 이런 와이드 QRS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한 QRS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와이드한 좀 노멀하지 않은 이런 QRS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서드 디그리 에이블렉처럼 이제 방실 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PP 간격이 뭐 RR 간격보다 넓고 독립적이다. 이거는 그냥 뭐 딱히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치료는 이제 무증상시에는 딱히 필요는 없는데 그냥 경과 관찰하면 된다. 어큐트 MI 치료를 받고 나서 이런 심전도를 보인다. 치료는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니까 뭐 이상한 치료를 고르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 그냥 경과 관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발설 사인 자체가 언스테이블하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는 뭐 아트로핀 같은 걸로 심방 가속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만 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것이 이제 AIVR이다 이런 식으로. 네. 다음에는 이제 앞서 봤던 이런 급사의 3대 원인 중에 하나인 이런 토사대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사대빵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이제 ECG의 QT 인터벌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가 원래 존재를 해야 됩니다. QT 인터벌이 저희가 이제 하이포칼세미아에서도 나타났었죠. 하이포칼세미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컨제니털 롱큐티 신드롬. 그래서
이렇게 큐티 인터벌이 좀 길게 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큐티 간격이 연장이 유발되는 상황은 이제 뭐 전해질 이상이 있을 때 하이포칼리미아라든지 하이포마그네세미아 그리고 퀴니딘 같은 거 그리고 뭐 ICH 뭐 이런 것들이 이제 ICH는 이제 인트라크라니얼 헤모리지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출혈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을 때 큐티 간격 연장이 유발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런티 페노메논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오실레이션을 보이는 거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가 작아졌다가 크게 증가했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형태의 폴리모픽 VT가 관찰이 된다. 이럴 경우에 토사대빵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랑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것도 이제 폴리모픽 VT. 그래서 그 치료를 보면 현재 진행형인 폴리모픽 VT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폴리모픽 VT의 치료에 맞는 이제 디피브릴레이터를 시행하면서 MGSO4라는 것을 이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외울 때 이제 이런 심장 급사, 서든 카디악 데스가 발생하기 전에 마구 대피하라. 마구 대피해서 마구 대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롱 큐티 자체를 좀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에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획득성, 뭐 전해질 이상 같은 거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발 인자를 교정해 줘야 된다. 뭐 전해질 이상할 경우에는 전해질을 교정하고 뭐 이런 퀴니딘 같은 약물을 먹고 있을 때는 약물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IV, MGSO4, 리도카인 그리고 베타 아고니스트 앞서 봤던 이런 아이소프레티놀 같은 것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줄여서 MLB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선천적으로 이렇게 롱큐티가 있을 경우에는 베타블로커, 페니토인 그리고 교감신경계 절제술이라서 심파텍토미 같은 것을 시행할 수 있고 이건 줄여서 BPS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기에 이런 약물들을 써서 만약에 롱큐티를 이제 조절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정기에는 ICD 같은 것을 삽입을 해서 이제 심장 급사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치료 등을 시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롱큐티 관련된 치료는 암기 방법은 이제 태생적으로 콘제니탈이죠. 콘제니탈. 그래서 대빵 이제 TDP 대빵 바빠서는 이제 컨제니털일 때 BPS를 했으니까 바빠서 나중에 이제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 어콰이어드의 경우에는 MLB를 보고 싶다. 태생적으로 대빵 바빠서 나는 나중에라도 MLB를 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브루가다 신드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가다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3대 급사 원인 중 하나죠. 심장성 급사의 원인 중 하나고 네, 정의는 심전도 소견상에서 이제 RBBB 패턴에 V1에서 V3의 ST 엘리베이션을 보이는 경우로 의미합니다. 저희가 앞서 RBBB를 배웠을 때 V1 정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토끼기 형태의 이런 것을 보인다 했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토끼기를 옆에 적어놨는데 암기법을 안 적어드렸어요. 래빗 이어이니까 RBBB 해서 이제 R 이렇게 관련성 있는 형태로 외워두시면 좋고 이제 V6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V1에서 V3 위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귀 형태가 나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ST는 이제 약간 이 뒤쪽에 QRS가 발생한 경우에 그 이후에서 이제 이런 ST 엘리베이션을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이 타입 1의 경우에는 토끼가 보이고 있는데 뒤쪽에 좀 더 늘어진 형태의 이런 상승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ST 엘리베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일 경우에 브루가다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인은 뭐 이제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이될 경우에는 심장에 있는 나트륨 채널이 변이가 되기 때문에 나트륨 전류가 감소하면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증상은 이제 밤 내 발생하는 호흡 이상, 뭐 경련,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급사가 발생한다. 빠른 이제 VTEC이라든지 VPB 발생하면서 급사가 발생할 수 있고 가족력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ECG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견들이 나타나고요.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ICD를 삽입해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3년 국시고요. 20세 남자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처치 후 내원했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하였고 119 구급대가 심실세동 심실세동은 이제 VPB죠. VPB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자가 세동 제거를 시행했다. 과거 병력의 특이사항은 없다. 2년 전 형이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런 가족력 급사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성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죠. 혈압이 113에 75 정상이고 맥박 66회, 호흡 17회, 체온 36.4도이다. 응급실 이송하여 시행한 심전도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대체로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하트레이트도 위에서 정상이라 했었고 알랄 인터벌 일정하고 P, QRS, T 다 일정하다 해서 넘길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V1에서 V6까지 봐야 되죠. 프리코디얼 리드를 보니까 V1에서 RS가 발생을 하고 T가 인버션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V2에서도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이기 때문에 좀 약간 RBBB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브루가다 신드롬을 의미를 합니다. 브루가다는 저희가 치료가 딱히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 했었죠. 그래서 ICD를 지금 현재 이미 자가 세동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ICD 삽입 심장 충격기를 이제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저희가 보통 브루가다 신드롬 같은 건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국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세부 내용 같은 것도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2019년 국시고요. 35세 여자가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왔다. 응급실 도착 당시는 의식이 명료하였다. 좀 이렇게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지난 2개월 동안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적이 3번 정도 있었다. 굉장히 좀 프리퀀시가 좀 높아요. 그리고 약물은 좀 복용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혈압은 115에 69, 좀 비교적 정상이고 맥박은 브라디카디아를 보이고 있고 호흡은 19회, 그리고 체온은 36.3도이다. 정신을 잃었을 때의 심전도와 회복 후의 심전도이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잃었을 때 심전도가 위쪽이겠죠. 보면 현재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와이드한 QRS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폴리머픽 VT라고 했었죠. 폴리머픽 VT를 보이고 있고 평소에 심전도를 보면 좀 이렇게 QT 간격이 연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EKG를 보는 순서에 따라서 보면 뭐 하트레이트, 뭐 알알 인터벌 다 봐야 되지만 뭐 PQRS 그리고 T 다 봐야 되는데 좀 QT 인터벌이 좀 연장이 되어 있는 게 좀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롱 QT 신드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혈액 검사를 줬어요. 혈액 검사를 보면 뷰엔 크라틴 정상이고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보면 다 정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상이고 그리고 칼슘도 정상이고 마그네슘도 정상이고 한마디로 이게 좀 이 후천적인 원인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선천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롱큐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토사대빵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했는데 이제 원래대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치료가 지금 현재는 이제 급성기가 지났잖아요. 뭐 저희가 급성기에는 뭐 콘제니털일 경우에는 이제 태생적으로 바빠서 해가지고 바빠서 뭐 MLB는 나중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급성기가 아니고 디핍도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이제 후에 예방적 차원에서 ICD를 삽입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답을 5번을 한번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면 아미오다로는 치료 옵션이 없었죠. TC 카디오도 현재 폴리모픽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심장 이식은 거의 답일 확률이 낮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시행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트랜스플란테이션은 현재 심장에서는 거의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심장 제동기화 치료 이게 이제 이런 디핍 같은 건데요. 디핍 같은 게 지금 지금 이미 세동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니고 정답 5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 저희가 부정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3, 4시간 가까이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내용이 많고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지막 국시 3일 전에도 부정맥은 좀 복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한 3, 4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잘 알아두시고요. 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